당신 고시원 골방전 내나 좀 씻고 다녀. 천수의 차가운 한마디에 강소연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과거 소연이 천수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그 말,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공주실입니다. 돈이 전부였던 그 소연의 끝,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후회로 얼룩진 강소연의 몰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매물도 취급하시나요? 독수리 술도가라고 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으며 끝에 묘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숫자가 뜨는 계산기 화면, 빠르게 오가는 부동산업자의 목소리. 강소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톡톡 두드렸다. 법적으로 아직 오씨 집안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여자. 하지만 그 이름 아래 숨겨진 건 피도 눈물도 없는 계산기였다.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고 잘 나간다는 소문이 돌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었다. 그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지금 술도가에서 뭘 뜯어먹을 수 있을까? 혼잣말을 뱉은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킬킬 웃음을 터뜨린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경쾌하기까지 했다. 아직 손에 쥔 건 없는데도 이미 돈을 가진 기분. 머릿속엔 벌써 쇼핑백, 카드 한도, 명품 가방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그대로 술도가로 향했다. 그곳, 그 사람. 천수. 언제나처럼 억지로라도 무언가를 뜯어낼 상대. 술도가 마당에 들어서며 천수를 마주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서늘한 기운이 번졌다. 눈은 도끼처럼 번뜩였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천수씨, 우리 아직 법적 부부잖아. 술도가 지분도, 장수영의 상속분도 나한텐 요구할 권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한다. 아니, 사실 강소연과의 대화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녀의 세상은 돈으로만 돌아갔고 가족도, 추억도, 사람의 마음도 단지 거래의 항목에 불과했다. 그 순간 천수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억지 때를 쓰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소모전을 끝낼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무게감 있는 발소리와 함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강소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마광숙이었다. 천수는 멍하니 마광숙을 바라본다.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강소연이 또다시 억지를 부리며 돈을 요구하고 있는 이 순간 마광숙은 무슨 생각으로 말을 꺼내는 걸까? 천수의 눈은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으로 흔들렸지만 마광숙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더 단호해 보였다. 내가 원하시는 돈 드릴게요. 광숙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계약서 작성하고 대신 더 이상 술도가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해주세요. 순간 강소연의 눈이 번쩍였다. 진짜요?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다. 얼씨구나, 이게 웬 횡재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손끝이 꿈틀거린다. 머릿속엔 이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상상이 그려지고 있었다. 명품 가방, 고급 뷔페, 해외여행, 호화로운 리조트의 파도 소리. 발리 바닷가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을 마시는 자신을 상상하며 소연은 속으로 비죽 웃는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다신 귀찮게 안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엔 이번엔 제대로 한 땅에 먹었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천수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볐다.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지만 무너져가는 형제들 사이에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마광숙은 그저 말없이 차분히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단정하게 정리된 문서, 볼펜, 그리고 침착한 손길. 그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의 태도였다. 계약서는 빠르게 작성됐다. 위자료 명목으로 장수의 상속분 일부를 강소연에게 양도한다. 단, 이후 술도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깔끔하게 적힌 조항들에 소연은 대충 훑어보고 사인을 휘갈겼다. 이미 마음은 사인과 동시에 발리의 모래사장을 밟고 있었다. 햇살, 파도, 그리고 카페라떼 향기. 소연은 벌써 모든 걸 손에 넣은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제 제 돈 주세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느릿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드려야죠. 그 말 끝에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광숙이 시선을 옆으로 돌리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 공주실이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사인은 잘하셨어요? 강소연은 난데없는 공주실에 등장해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기엔 아직 이른 순간. 공주실의 눈빛은 무엇인가를 품은 채 빛나고 있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도 눈부셨지만 강소연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내려갔다. 공주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돈은 드릴 텐데 부채를 먼저 정리해 주셔야죠. 강소연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눈으로 공주실을 바라본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뜻인지 그저 멍청하게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천수는 그제서야 깨달은 듯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그 웃음은 속이 후련해지는 듯한 명쾌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강소연은 여전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눈만 껌뻑이며 입술을 달싹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채라니요? 전 그냥 제 돈만 주시면 된다고요. 공주실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돈 드릴게요. 이거 먼저 해결해 주시면요. 그러면서 공주실은 책상 위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올려놓는다. 서류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상속세 신고서, 기존 대출 내역서, 장수 오씨 채무 현황이 적혀 있었다. 그 뭉치는 장수가 죽을 때, 그리고 광숙이 술도가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상속세, 기존 대출, 빚 목록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숫자는 끝이 없었고 금액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컸다. 공주실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다. 아직 모르셨나 봐요. 장수 상속은 마이너스 상속이라서요. 소연 씨가 가져갈 게 없는데요. 조용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 같은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공주실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다시 힘을 주며 이어졌다. 그리고 제가 이곳 최대 주주라 그 돈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 노후자금 싹 털어서 메꾼 거거든요. 강소연은 기가 찼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려 허공을 헤매다 허탈하게 떨어졌다. 눈은 휘둥그레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서서히 붉어졌다. 그 떨리는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말. 이게 무슨 작당질이야? 광숙의 통쾌한 한 방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는 듯했다. 천수의 어깨는 오랜만에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묘한 안도의 기운이 번졌다. 그때 공주실의 마지막 일갈이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매달 나눠서 주셔도 돼요. 납입일자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강소연의 얼굴은 더는 말을 하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한 채 굳어버렸다. 눈가에선 화가 서리고 입술은 떨렸지만 내뱉을 말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내려갔다. 몇 달 뒤 서울의 어느 고시원. 회색빛 벽과 눅눅한 공기, 좁은 복도를 가르는 발소리 하나. 낯익은 여인이 씻지도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문 밖을 나선다. 머리카락은 기름져 축 늘어지고 눈동자는 침침하게 흐려져 있다. 비에 젖은 듯 구겨진 옷자락은 힘없이 흔들리고 손끝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허름한 비닐봉투 하나를 끌어안고 여인은 어디론가 발을 떼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천수였다. 강소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무너진 듯 천수를 향해 다가갔다.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로 번들거렸다. 결국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을 천수의 옷깃에 얹었다.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그만 좀 놔줘. 다신 술도가에 얼씬도 안 할게.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간절했고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천수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 없는 눈빛으로 서 있을 뿐. 천수의 입이 느릿하게 열렸다. 나는 당신한테 볼 일이 없어. 말끝은 단호했고 숨소리조차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앞으로 영주하고만 이야기할 거니까 다신 나한테 찾아오지 마. 강소연의 몸이 살짝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뚝 떨어졌지만 그건 이제 천수의 마음을 움직일 무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던 천수는 이어서 말한다. 그리고 당신한테 고시원 골방 쩐내나 좀 씻고 다녀.
그 말에 강소연의 눈이 커졌다. 순간 숨이 멎은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과거의 한 장면. 과거, 천수가 절박하게 매달리던 그때. 강소연이 뿌리치며 뱉었던 그 말. 이거 미국에선 성범죄야. 숨소리, 냄새 다 불편해. 고시원 골방 쪘네 나. 그 모진 말이 칼이 되어 돌아와 자신을 찔러버린 순간이었다. 강소연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렇게 주저앉은 채 더 이상 상대할 기력도 항변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계약서로 인한 빚뿐. 미련 없이 떠나가는 천수의 뒷모습과 서류 뭉치 속 금액들. 잔인하게도 그 모든 숫자들이 그녀의 인생을 조롱하듯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렇게 그 여자의 하루는 우울하게 저물어갔다. 햇살은 환하게 내리쬐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끝없이 길게 음습하게 드리워졌다. 강소연의 욕심, 끝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던 순간 손에 남은 건 고작 빚더미와 고시원 쩐내뿐이었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